시작합시다. 자, 1번 문제 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협회는 설립 절차를 보면은 일단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모여가지고 그 발기인들이 정관을 작성한 다음에 창립총회를 열어가지고 그 정관에 대해서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 의결을 거친 다음에 주무감독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뭐를 받아야 된다?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 인가 받으면 협회가 성립되지는 않아요. 그렇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뭘 함으로써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협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협회는 설립할 때 법인으로 설립해야 되거든. 법인. 그래서 그 법인은 등기사항이잖아요. 그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마쳐야 협회라는 법인이 성립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 옛날에 기출문제 이 말고 또 한 번은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그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줄여보는 거야. O다 X다. X 이렇게 본다. 2번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 몇 명 이상, 100인 이상, 그 다음에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뭐다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협회 설립 요건이죠. 3번에 이 법에서는 협회에 시도 지부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해놨는데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했는데 틀려버렸어요. 지부와 지회는 협회의 조직으로서 둘 수도 있고 뭐 안 둘 수도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돼버린 거죠. 근데 지부를 둘 때는 시도별로 두는 거고 지회는 뭐다? 시군구별로 둘 수 있는 거라요. 알겠습니까? 시도별로 시군구별로. 그리고 뒀다. 둘 수 있어가지고 지부와 지회를 설치했잖아. 설치했으면 그건 신고해야 돼요. 지부는 어디에다가 시도지사에게, 그 다음에 지회는 어디에다가 등록관청에 각각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말. 알겠어요? 그 다음 4번에 협회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놨는데 알겠어요? 그냥 읽고만 지나갑니다. 이게 협회의 고유 업무 중에 하나거든. 알겠어요? 근데 제가 고유 업무를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4번 지문에 나왔지만은 답이다 답 아니다? 답 아니다. 그래서 제가 끼워 넣기용으로 활용하는 것들은 굳이 꼭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가 바로 요겁니다. 요거.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방 가는 게 있거든. 알겠어요? 그게 정보 제공 사업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직방 가는 거 광고가 나오는 거 봤죠? 다방 가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공부했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는 거 있잖아. 그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직방, 다방 가는 거 거래 정보망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한방은 협회에서 운영하는 게거든. 그 한방 가는 거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에요. 알겠습니까? 요거 생각하면 거기 안 헷갈려. 자, 우리가 공부했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누구만이 가입 이용하는 거라 그랬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그럼 일반인들은 가입 이용한다 못한다? 못 한다 그랬잖아. 그럼 직방은 대변 나온 직방. 일반인들도 이용을 하잖아요. 물론 개업 공인중개사분들도 뭐 이용을 하고. 알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그 다음 5번에 협회는 총회의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누구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장관입니다. 장관. 협회의 지도감독관청은 누구다? 장관이다. 지부, 지회도 누가 감독한다? 장관만이 지도감독한다. 2번 옳은 거 쓰는데 협회는 재무 건전성 기준이 되는 직업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한번 읽어보기만 했었어요. 책에서도. 이걸 오죠. 알겠어요.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 하는 말은 결국 부도 내면 안 된다라는 소리라. 알겠어요. 공제금 지급 신청해오면은 반드시 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금액은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라는 소리거든. 100분의 100 이상. 2번에 협회 창립총회는 300인 이상의 회원의 참여를 요한다 해놨는데 창립총회 아까 위에서 몇 명 이상? 100인 이상 했잖아. 알겠어요? 그 300인 가는 거는 발기인 숫자잖아. 발기인 숫자. 알겠어요? 틀려버렸죠.
3번에 협회 시도에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했지만 틀려버렸잖아. 임의 조직이라 그랬잖아.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그리고 군구에 근데 시자가 빠졌네. 시군구에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데 뒷부분은 맞아요. 근데 앞부분 시도의 지부를 반드시 둬야 한다 하는 그 부분이 틀려버렸어요.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는데 10월 이내가 아니고 뭐 지체 없이다 이 말이지. 이거 틀려버렸죠. 이런 식으로 골고루 장난치면서 내는데 꼼꼼히 뭐다 점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5번에 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 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여기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설립 허가주의를 취한다 하는 게 틀려버렸잖아. 허가주의가 아니고 무슨 주의다? 인가주의잖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돼서 인가주의다. 이 말. 신고하면 신고주의, 허가받으면 허가주의, 인가받으면 인가주의 그렇게 이야기한다. 응? 자, 그러면 됐고 3번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 하는데 이게 몇 회고? 25회네. 25회 같으면은 그렇네. 이 옛날 법에서는 이게 맞아요. 그렇지. 근데 현행법에서는 이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다 하는 규정이 폐지됐거든. 삭제됐기 때문에 O다 X다. X1이 된다 말이지. 알겠습니까? 없어졌습니다. 규정이 있다가. 2번에 협회는 총회의를 내면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 3번 중개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것도 협회의 무슨 업무 중에 하나다. 고유 업무 중에 하나다. 아까도 고유 업무 나왔죠. 지금도 고유 업무 나왔죠. 그렇다고 고유 업무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계속 끼워 넣기 용이야. 알겠습니까? 4번에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는 그 지부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된다? 시도지사에게 신고. 아까 1번 문제 풀 때 이야기를 했고. 5번에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틀려버렸죠? 재단법인이 아니라 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답이 몇 개다? 2개다라는 소리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25회 기출문제인데 25회 출제할 당시에는 답이 몇 번이었느냐? 5번이었어요. 틀린 것을 묻죠. 1번은 그때 당시에는 5였다라는 거지. 그때는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다 하는 규정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돼 버렸어. 답 2개입니다. 알겠습니까? 4번에 협회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하는데 기억 또는 어쩌 총회 의결 내용은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사항 기억 O죠. 그럼 답은 1번, 2번 아니면 4번이다. 니어는 O다 X다. 응? 무조건 X죠. 무조건 X야. 왜? 답은 1번, 2번, 4번 중에 하나인데 그러세요. 1번에도 니은 없고 니은에도 2번에도 없고 4번에도 없잖아. 무조건 X야. 그런데 읽어봤는데 어디가 X인지 잘 안 보여. 방금 앞에서 이야기했죠. 지회가 틀려버렸다 이 말이지.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지부는 어디에? 시도지사에게 신고다. D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2년이면 뭐 연임할 수 없다 해놨는데 알겠어요.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틀려버렸어요. 알겠어요. 아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닌데 그렇게 예쁘네. 연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싶다. 알겠어요. 몇 페이지를 우리 교재에 보면은 알겠어요. 협회에 관해서는 알겠어요. 협회에 관해서는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 하면은 206페이지에 나오는데 알겠어요. 운영위원회 우리 교재에 수록을 안 해놨네. 알겠어요. 제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뒤에 해설 보니까 D것이 O로 돼 있죠. 오래돼 있지. 그러면 그대로 기억 그냥 읽고만 지나갑니다.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회 임기는 뭐? X 돼 있어요? 기억이 O고 니은 X고 D것도 X. 옳지. 근데 상식적으로 제가 연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성이 없어. 그래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지금 우리 교재는 제가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싹 빼버렸거든. 중요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제가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에 4번 보면은 연임할 수 있으며 나왔네.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임기관으로 한다. 그것도 상식이고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네. 그 연임을 제한할 필요성은 없어요. 사실상 1회에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봤으면 됐고 앞에 리얼 봅니다.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해놨는데 이게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가는 거지. 당연히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얼도 X 답은 몇 번으로 1번 기억 하나만 옳은 것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디귿과 리얼은 굳이 외우려고 노력 안 해도 됩니다. 기출됐다 하더라도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거는 중요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27회 때마다 재수없이 T 나와서 그런 거지. 그래서 굳이 공부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기억에 공제 규정을 제정,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할 때는 공제 규정을 제정해가 주무감독관청인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답은 뭐다? 1번, 3번, 5번 중에 하나다. 니은 위촉 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에 뭐다? 남은 기간으로 한다. 아까 읽었죠? 5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보통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은 남은 기간이에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이죠. 니은도 5. 그러면 답은 3번 아니면 5번이 됩니다. 디귿 봅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해놨습니다. 보통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의결 정족수가 바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을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5. 리얼 협회와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오늘 했는 기네.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한다. 오늘 판례 읽었던 거죠. 사고 치놓고 공제계약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답은 몇 번으로? 5번. 다 맞는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맞죠? 3번 돼 있다고? 잠깐만. 봐야 돼. 우리는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중요성을 부여 안 했기 때문에 몰라. 오케이. 거기 문제네. 제가 잠깐 재적위원 과반수 간데 이렇게 찬성하면 상당히 엄격한 요건이에요.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 동창회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 의결 정족수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개의 정족수 하는 게 있고 의결 정족수 하는 게 있거든. 그 회의를 개의하려고 하면 몇 명 이상이 참석해야 된다. 과반수,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돼.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개의를 한다. 그럼 출석한 회원의 또 출석 회원의 과반수로 뭘 한다? 의결 정족수. 알겠어요? 그렇게. 그래서 100명이면은 일단 50명 이상이 51명이 출석해야 회의를 개의하고 51명 중에서 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일반 의결 정족수가 그래요. 알겠어요? 맞네. 그거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니까 상당히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귿도 틀린 거 이렇게 보면 되겠네. 기억, 니은, 리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6번 봅니다.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했는데 1.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또 나오죠. 공제규정 제정하여 장관의 승인. 2번도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에 뭐를 목적으로 하는 거다?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거. 비영리 사업이에요. 비영리 사업. 그리고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협회의 회원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제에 가입한다 뭐한다? 뭐한다. 왜? 회원 간의 상호 보조를 목적으로 한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비영리 사업하는 건 어디하고 연결시켜 놓을 필요가 있느냐 하면은 협회는 법인으로 설립한다 그랬는데 사단법인이 집단법인이 아니다 그랬잖아. 그럼 그 사단법인은 영리사단법인이다, 비영리사단법인이다. 비영리사단법인이다라는 게야. 왜? 비영리 업무만 수행하게 돼 있거든, 협회가. 알겠어요? 그 다음에 3번의 공제 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상식적으로도 오죠. 그 다음에 4번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거래 당사자에게 대한 재산상의 손해배상 책임은 공제사업의 대상이 아니다 해놨는데, 알겠어요? 틀려버렸네요. 답이 4번입니다. 근데 이게, 알겠어요? 판례로 나와 있거든. 뭔 소리냐. 근데 이거는 여기 몇 대고 또 21회구나. 이때 당시에는, 알겠어요? 출제할 가치가 있었던 판례인데, 현재는 출제할 가치가 없어요. 뭔 소리냐면은, 봐봐요. 우리 공인중개사법 30조가 손해배상 책임의 뭐다? 보장하면서 나온다고. 고래가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요래 있습니다. 그 4항, 5항도 있는데 그건 놔두고, 그러지. 1항이 오늘 공부했던 뭐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슨 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중개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뭐로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는 배상 책임이 있다. 이 과실 책임 규정이고, 2항이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뭐 제공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는 여기거든. 여기 무과실 책임 규정이다. 그런데 21회 기출될 당시에 법조문이 문제가 있었어요. 법조문이. 요 사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 여기잖아. 그렇죠?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 개시 전에 뭘 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정 설정을 하고 등록관청에 뭐 한다?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대통령령에 가보면 이제 뭐 보증보험에도 되고 공제도 되고 뭐 공탁해도 되고 이런 식이 나오거든. 그러고 그 뭐 2억 이상, 1억 이상, 1,000만 원 이상 그런 거 있잖아. 그 다 대통령령에 나오는 것들이다. 자, 그런데 봐봐요. 이 사망 읽어봐. 몇 항에 따른? 1항에 따른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1항에 따른. 그런데 이게 그러면 2항이요 싹 빠져붙잖아. 그러면 이 조문대로라면은 이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 공탁금은 이 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될 때는 지급한다, 뭐한다? 뭐한다라는 소리가 돼요. 법조문이 이랬더랬어. 그런데 이제 판례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요 조문일 때 법조문은 1항이라고 돼 있지만은 이렇게 이 보정 설정 규정의 취지상 알겠어요? 2항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도 보증금 지급 대상으로 봐야 한다라는 판례가 나온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 빠졌지만은. 그래서 봐야 한다 하는 그 판례가 나왔는데 지금 이 4번 지문은 공제사업의 대상이 아니다 했기 때문에 뭐 틀려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판례 입장은 틀리는데 그 판례가 나오고 난 다음에 요 규정을 개정했어. 어떻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다. 그럼 현재 법은 1항, 2항에 따른 이렇게 다 적혀져 있거든. 그럼 현재 법대로라면은 1항에 따른 손해배상, 2항에 따른 손해배상 다 공제사업의 대상이다, 대상이다?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판례를 물을 가치가 없어.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 법조문에 딱 명시돼 있었는데 뭐. 알겠어요? 명시돼. 이거하고 똑같은 이치야. 옛날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근데 중간점으로 법전이 돼 있었거든. 그때 당시에 판례가 뭐가 나왔다? 이 중간점이라는 것은 또는으로 해석하지 말고 뭐로 봐라? 밑으로 해석해라 하는 판례가 나와버렸어. 알겠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또는이 맞나 밑이 맞나 물어보죠. 판례 입장을 물어보는데 지금은 물어볼 가치가 없어. 판례 입장. 뭐
요 중간점을 전부 다 뭐로 바꿔버렸다? 개정해가 밑으로 다 바꿔버렸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뭐 서명 중간점 날인하는 거 이게 중간점이라 하는 게 우리 법조문에 있다 없다? 없어요. 알겠습니까? 물어볼 이유가 없는 판례가 돼버렸어요. 이것도 그렇게 개정됐습니다. 그때 당시든 지금이든 어쨌든 사무소 채용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무슨 사업의 대상이 된다? 공제사업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5번 공제규정에 정의할 책임중개비용의 적립 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료 수입액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그것도 한번 기억을 하라고 동그라미 쳤을 겁니다. 근데 공제료 수입액이죠. 오른쪽에 7번 문제에 네모박스 안에 5번째 거 한번 봐봐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또 10% 이상으로 정한다. 맞죠? 무슨 금액에? 협회 총수입액에 나왔어. O다 X다? X 됩니다. 그 협회 총수입액하고 공제료 수입액하고 같다 다르다? 다른 말이다라는 게 알겠지? 그래서 그때 강의할 때 알겠지? 공제료 수입액이지 협회 총수입액이 아니다 그런 거 주의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 알겠어요? 없어.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놨는데 1번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둬야 한다 하는 건 현행법에 있어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래. 틀려버렸죠.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무슨 규정을 적용한다?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틀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에 뭐를 둘 수 있다? 지부를 둘 수 있다. 요게 O네요. 알겠어요? 광역시니까 시도잖아요.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근데 그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거 아직 장난 안 쳤는데 장난칠 수도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래야 돼. 자, 세 번째 점은 옵니다.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 협회와 관련한 모든 지도 감독은 다 누구만이 한다? 장관이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틀려버렸죠. 그 옳은 거는 몇 개? 2개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점 2개입니다. 이 네모 박스 안에 거는 대체로 다 좀 알아둘 것들만 다 출제를 했네. 알겠어요? 요 7번 문제는 뭐다? 좋은 문제니. 8번 봐봐. 이제 보상금 제도로 가는데 솔직히 알겠어요. 5번 시험에 이 보상금에 관해서는 안 나오지 싶어요. 우리가 보상금 제도는 알겠어요. 공인중개사법에도 있고 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도 있잖아. 그렇죠. 지금 보는 거는 다 공인중개사법상의 보상금 규정이거든. 근데 제 개인적인 촉으로 보면 안 나오고 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 제도가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알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은 또 이거 풀어보고 싶다, 풀어보기 싫다. 싫다 이래 되는 거거든. 알겠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반복해서 자꾸 익히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싶어서 점검을 하는 거지, 그냥. 자, 그래서 1번 부정한 방법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신고하더라도 보상금의 지급 대상이 아니다. 근데 틀려버렸어요.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거는 뭐예요? 세 가지죠. 첫째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 둘째 요거잖아. 거짓거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셋째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받아 사용한 자. 요 세 가지 불법 사실을 신고 고발하면 무슨 지급 대상이 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나머지 불법 사실은 신고 고발하면 어떻다 그랬어요? 안 준다. 그리 공부하면 재미없고 욕만 얻어먹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알겠습니까? 그렇죠. 2번에 이것도 한 가지 점검합시다. 그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신고하더라도 일어났어요. 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람도 개업 공인중개사다 아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왜? 개업 공인중개사는 뭐를 등록만 하면은 무조건 뭐라고 부르는 거다?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그러거든. 그럼 부정한 방법을 썼든 어떤 방법을 썼든 등록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 맞다 맞다? 맞다. 근데 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이 개업 공인중개사를 그대로 중개업하도록 놔두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잖아. 그럼 왜 되나? 절대적 등록 취소 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 등록 취소가 아니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게. 근데 이거는 원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인데 부정한 방법을 써가 등록했잖아. 그래가 중개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사람하고 위반의 정도가 거의 비슷하다 이 말이지. 그럼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3년짜리로. 그러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람도 개업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절대적 등록 취소 대상도 되지만은 몇 년? 3년짜리 형사처벌 대상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2번에 포상금은 해당 신고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무슨 처분을 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나왔습니다. 그럼 포상금 지급 한락한마. 우리가 신고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무슨 결정을 해야 지급한다. 공소 제기 결정이나 또 무슨 결정?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공소 제기 결정을 했다,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하는 말은 검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신고 사건이 유죄의 혐의가 인정된다, 안 된다? 되기 때문에 뭐다 그런 결정을 한 것이거든. 검사 입장에서 유죄의 혐의가 인정되니까 보상금 지급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불기소 처분 내렸다 하면은 검사 입장에서 유죄 혐의가 인정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상금 지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3번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보상금은 1인당 50만 원이에요. 건당 50만 원이에요. 건당 50만 원이잖아. 그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그 한 건 50만 원을 어떻게 주면 되노? 균등하게 배분하면 되는 거라. 알겠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보상금 지급 신청이 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서 배분하면 되는 거고. 알겠어요? 1인당 50만 원 가는 바람에 틀려버렸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두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보상금은 균분하여 지급한다는데 두 건 이상 이 표현이 나오면은 최초로 신고 고발 접수한 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되죠. 동작 받은 사람한테 지급한다. 그런 거다. 틀려버렸죠. 5번 등록관청은 보상금의 지급 결정일로부터 몇 월 이내에 1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여기 오네. 알겠어요? 여기. 그래서 보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가는데 우리가 이제 신고 고발을 하잖아요. 신고 고발을 하면은 수사기관인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등록관청이 조회를 해봐야 된다. 해본 다음에 그런 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은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일로부터 몇 월 이내? 1월 이내 지급이다. 그 다음 뒷페이지 보상금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한데 1. 등록관청은 거짓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보상금 지급 대상 사유죠. 5. 2번에 보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해놨는데 알겠어요? 뭐 때문에 틀려버렸다? 전부 가는 바람에 틀려버렸다 이 말이지. 야비하죠? 알겠어요? 근데 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잘 놓치거든. 그냥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하는 거 이것만 기억하고 있지. 전부냐 일부냐 이런 거 세밀하게 대비한다는다? 안 하죠. 그러면 제가 이 수험생 입장이 되면은 1번은 확실한데 2번은 맞는 것 같아. 근데 전부인지 일부인지 확실히 기억난다 안 난다? 안 나. 그러면 이제 세모 이리 놓는 거야. 그럼 3, 4, 5번을 봅니다. 보상금은 건당 얼마다? 50만 원. 확실히 오네. 그렇죠? 4번에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 방금 전에 나왔던 거.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요건을 갖춘 두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어떻게?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공동으로 신고한 게 아니고 두 건의 신고가 접수되면 먼저 신고. 그러니까 또 확실히 오네. 그러면 2번
전부 또는 일부 여기에 뭐 문제가 있는갑다 해가 그걸 답으로 하자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전의 요령입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세밀하게 다 대비를 하려고 노력해도 다 대비가 안 되거든. 알겠어요? 나름대로 요령이 좀 있어야 됩니다. 10번에 포상금에 관한 설명에 틀린 것은 1. 포상금의 지급 결정은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누가 한다? 등록관청이 한다. 그 등록관청이 지급 결정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해봐야 된다. 해봐야 된다는 거지. 2번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법령이 정한 균등 배분 방법은 공동 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 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했는데 거꾸로죠. 뭐가 우선이다? 합의된 배분 방법이 더 우선이고 합의된 배분 방법이 없으면 뭐 균등 배분 방법이 되는 거잖아요. 4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뭐다?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는 거죠. 5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 지급 결정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봐봐 지금 몇 번 여러 번 나오면서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도 익혀진다 안 익혀진다? 익혀진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게 5번 시험에는 안 나올 가능성이 제가 좀 높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럼 이렇게 기출 문제를 점검하는 선에서 심화해보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또 그걸 또 복습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 말이에요. 11번에 포상금에 관한 설명이 옳은 것은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 원.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국고에서 보조. 3번 장관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데 포상금 지급은 누가 한다? 등록관청이 하지. 장관이 하는 거 아니다. 4번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3월 이내가 틀려버렸고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뭐 최초로 해야 되죠.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1번이 오네. 12번하고 13번하고 14번 한번 봐봐요. 비스무리하죠. 그런데 여기 12번은 27회고 13번은 뭐 25회고 그 다음에 14번은 뭐 24회라. 그 26회 때 빠져버렸네. 알겠어요? 그러면 이 12, 13, 14번은 어찌됐든 두 번은 뺏긴 거야. 알겠어요? 뺏긴 거야. 기출문제를 거의 그대로 뺏기가 조금만 살짝 변형시키는 거지. 자, 12번 봅니다.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해놨어요. 갑과 을이. 자, 첫 번째 점.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 제기하였지만 B는 뭐했다? 무혐의 처분하였다라는 게.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하는 거는 기소한 거라 안 한 거라? 안 한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갑은 지금 포상금 얼마 확보했다? 50만 원 확보했다라는 거죠. 갑에다가 50만 원 딱 적어놔야 되지. 그럼 을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슨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것은 검사가 공소 제기는 했었다 안 했었다? 했었으니까 무죄 판결 나온 거예요. 그 공소 제기 결정이 난 거니까 포상금 지급 대상이죠. 그렇죠? 그러면 을도 50만 원 확보했다라는 소리입니다.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무슨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도 포상금 지급하죠. 그런데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얼마씩? 25만 원씩. 그 갑도 25만 원, 을도 25만 원이 된다. 둘 다 지금 75만 원씩 확보가 됐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무등록 중개업하는 E를 을이 신고한 이후에 갑도 E를 신고하였고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해놨는데 결국 갑은 늦게 신고하는 바람에 포상금 있다 없다? 없다. 을이 얼마 확보했다? 50만 원. 그럼 을은 지금 125만 원이 확보됐고 갑은 75만 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점 A, B, C, D, E는 갑 또는 위의
을의 위신고 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하는 거는 출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어넣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행정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해야 보상금 지급하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75만 원과 얼마? 125만 원. 답 3번이 되겠네. 그러세요. 13번 제 기억이 맞다면은 알았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27회 때 기출된 문제 중에서 요 문제가 제일 뭐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 시간이. 수험생들이 풀 때. 자, 13번에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최대 금액은 이란데 첫 번째, 갑은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예첩을 받았으니까 보상금 지급하죠. 갑 50만 원 확보. 거짓의 부당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B에 대해 갑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을이 신고하는데 검사가 B를 공소 제기했다. 그러세요. 그러면 갑이 먼저 신고했으니까 갑이 얼마 확보했다? 50만 원 확보했다. 100만 원 확보했네. 갑과 을은 보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C를 신고했는데 검사가 공소 제기하였지만은 무죄 판결 받았다. 무죄 판결과 관계없이 공소 제기했으니까 보상금 지급 대상이죠. 공동으로 신고했으니까 갑과 을은 각각 얼마? 25만 원씩. 갑은 125만 원이고 을은 인자 25만 원 확보했네. 그러면 네 번째, 을은 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했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 처분해버리고 E를 공소 제기하였으나 무죄 판결받았다. 어쨌든 E에 대한 보상금은 받을 수 있는 거죠. 50만 원 확보했고 그럼 75만 원이죠. 을은. 그 다음 A, B, C, D, E는 갑 또는 을의 위신고 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발각되지 않았다. 똑같잖아. 그러면 이제 125만 원하고 뭐하고 75만 원. 답 4번이 되네. 알겠어요. 거의 똑같은 식으로 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14번 뭡니다. 등록관청에 신고한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최대 금액은 해놨어요. 첫 번째, 갑은 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하였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A 위에다가 얼마? 50만 원. B 위에다가 얼마? 50만 원. 지금 갑은 100만 원 확보해버렸어요. 두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하였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균등 배분이니까 뭐다? 갑 25만 원, 을 25만 원. 그 다음에 을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D를 신고한 이후에 갑도 D를 신고했다. 갑은 확보를 뭐 하는 거고 을이 얼마? 50만 원 확보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을은 지금 얼마예요? 75만 원이네. E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 뭐된 후 발각된 이후에 갑과 을은 이를 공동으로 신고했다. 갑과 을은 한 푼도 없다라는 소리죠.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하여 공소 제기하겠어요. C와 D에 대해서는 뭐다? 기소의 결정. 그 다음에 뭐 B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이랬습니다. 가만 봐봐요. A와 E의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를 했으니까 보상금을 확보하니까 저 위에 첫 번째 점에 있는 A와 B를 각각 신고했지만 B는 뭐예요? 무혐의 처분했으니까 50만 원 확보했다가 날아가 버린 거지. A 위에다가 50만 원 적어요. A 위에다가. 그 다음에 C도 기소유예 결정했으니까 보상금 확보한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점에 있는 갑과 을 위에다가 각각 뭐 25만 원씩은 해야 되네. 알았지? 그 다음에 D도 기소유예 결정을 했으니까 알았지? 을은 또 50만 원을 확보를 했죠. 갑은 어차피 뒤늦게 신고했으니까 없고. 그러면 을 위에다가 또 50만 원 적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 끝났네. 없네. 그럼 계산하면 얼마 돼요? 갑과 을 사이에 보상금 분배 약정은 없었다 하는 것도 이것도 이 신청을 막기 위해서 끼워넣은 거니까 계산해 보이소. 얼마인가? 에? 계산해 보면 갑은 얼마예요? 갑은 A 신고 사건에 대한 50만 원, 그 다음에 C 신고 사건에 대한 25만 원, 75만 원이죠. 75만 원. 갑은 얼마다? 75만 원. 그럼 을은 알았어요. 을은 C 신고 사건에 대한 25만 원. 그 다음에 D 신고 사건에 대한 50만 원. 75만 원이죠. 75만 원. 모두 75만 원이네. 둘 다 75만 원이 된다면. 이게 제일 먼저 나왔나? 24에 맞네. 제일 먼저 나왔네. 그 다음
지금 봐봐요. 지금 포상금에 관한 문제를 좀 몇 문제 풀어봤는데 이제 공부 다 했다, 덜 했다. 빠진 게 없이 다 했어. 다 했어. 15번에 수수료 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놨는데 이건 단순 암기 주제입니다. 그래서 수수료 납부 사유는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연습해 보면은 우리 법에는 정이 몇 개 나온다? 3개 나온다. 그래서 자격증, 그 다음에 뭐? 등록증, 그 다음에 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이렇게 나온다. 이 딱 적어 놓고, 이 자격증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무슨 사유다? 재교부잖아. 재교부. 그 다음에 등록증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그리고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리고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을 취득해서 등록관 증권을 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다 재교부 사유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거나 그 신고필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 재교부 사유라. 그러면 재교부 신청할 때 다 수수료 내야 한다, 내야 한다? 내야 된다. 그러면 재교부 받으려고 하면 자격증부터 따야 되나, 안 따야 되나? 따야 되잖아. 그러면 자격시험에 뭐 해야 되나? 시험에 응시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등록증 재교받으려고 하면 등록증이 있어야 뭐 잃어버리든지 할 거 아닌가 봐. 그러면 등록 신청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말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받으려고 하면 설치 신고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그러면 다 나와버렸어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려는 자,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려는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자, 신고 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총 몇 가지? 6가지가 뭐 납부사유다? 수수료 납부사유. 이렇게 하면 돼. 해당되는 거 모두 골라라 하는데, 해당되는 거 다 골라라 하면 첫 번째 거 고르고, 뭐, 두 번째 거 고르고, 네 번째 거 고르고, 그러세요. 거기 다 안 해. 그죠? 3개죠. 그러면 뭐, 어이? 해설이 왜 돼 있나? 점 찍어 놓고 밑에 기억 니은 되나 보네. 이거 왜 이렇지? (3번으로) 돼 있네. 니은 리얼 니은 이거 해설은 내용만 읽고 답은 뭐다? 무시해버려요. 알겠습니까? 답은 무시해버리고 해설을 보면 다 적어놨죠. 그러면 점 찍어놓은 것 중에 첫 번째 거 체크하고 두 번째 거 체크하고 세 번째 거 체크하면 돼. 알겠습니까? 네 번째 거. 네 번째 거. 첫째, 둘째, 네 번째 거. 그 3가지만 고르면 되는 거라. 그 해설 보고 다시 외우면 돼요. 알겠어요? 이 6가지 행위를 하고자 할 때만 뭐 내는 거다? 수수료 내는 거다. 고래 공부하면 됩니다. 이게 왜 이리 돼버렸지? 근데 그 5번째 점 한번 봐봐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받는 자 해놨어. 이 말하고 같은 말이 다른 말이에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때 하는 말하고 같은 말 다른 말? 다른 말이죠. 응시해가 합격했다는 거잖아. 합격해가 이제 자격증 받으러 간다 이 말이지. 받으러 갈 때는 수수료 낸다 안 낸다? 안 냅니다. 시험 응시하고자 해서 원서 접수를 할 때 수수료를 내는 거지. 자격증 받으러 갈 때는 뭐 수수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해석이 분명히 내가 수정 다 했는데. 그 다음 16번 봅니다.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해놨습니다. 그러면 기억 골라야 되죠? 니은 골라야 되죠? 그 다음에 리얼 골라야 되죠? 그렇죠. 3개네. 기억, 니은, 리얼. 답 2번입니다. 알겠어요? 하여튼 요 6가지 케이스다. 요 6가지 케이스. 그런데 이제 이게 다인데, 기출문제는. 이 수수료 납부만 갖고 한 문제 안 만들고 다른 문제, 지문에 이게 있게 들어온 거예요. 자, 봐봐요. 이 6가지 케이스잖아. 맞죠? 물어봅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한다 안 한다? 이거 없잖아. 이거 안 적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때는 수수료를 수수료를 뭐다?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문 내면 O다 X다? X입니다. X입니다. X인데 이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때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출제됐어. O 덱스다. O 이렇게 나온 거예요. 출제된 거는 위로 이렇게 나왔어. 그렇지?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만약에 나오면 이게 X입니다. 그렇지?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 그렇지? 사무소를 이전 신고하게 되면은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뭐 재교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요때는 수수료를 내고 그렇지? 등록증 재교부를 안 하고 사무소 이전 신고 받은 등록관청이 이미 반납받은 등록증에다가 변경사항을 기재가 교부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때는 수수료 없거든. 그래서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낸 적이 있어. 서술형 지문에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알겠어요. 그 다음 17번에 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결국 1년짜리가 아닌 걸 찾아라는 거잖아. 제재 분류에 관한 문제입니다. 1. 둘 이상의 사무소 소속된 경우 이중소속이죠. 이중소속. 몇 년짜리다? 1년짜리다라는 거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도 몇 년짜리다? 1년짜리. 대여도 1년짜리, 양도도 1년짜리, 양수 대여받아 사용한 것도 1년짜리. 이중 등록도 몇 년? 1년. 그 다음에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경우는 몇 년? 3년이다. 말이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 났습니다.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게 바로 뭐 등록증, 양도, 대여하고 똑같은 게야. 똑같은 말이야. 1년짜리죠. 그 답 4번입니다. 근데 봐봐. 우리가 제재 분류를 외우느라고 햇새가 빠지게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만 딱 나왔구만 복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답이 몇 번으로? 4번으로. 아무리 제재 분류를 못 외운 사람도 뭐다. 무등록 중개업이 3년이다 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거든. 18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해서 17번하고 똑같은 문제죠. 1번 자격증 대여, 2번 등록증 양도, 3번 이중등록, 4번에 뭐?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경우 검증이잖아요. 3년짜리잖아. 답 4번이다.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하거나 이중사무소 설치해도 몇 년? 1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짜리 한번 쭉 나열해 해볼까? 3년짜리 쭉 나열해보세요. 3년짜리. 경직된 머리를 풀어보는 의미에서 같이 해보는 거예요. 보지 말고 그냥 생각을 해.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뭐 벌금형 생각나는 대로 무등록 중개업 이게 뭐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게 무등록 중개업 그 다음에 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뭐다 등록한 자다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요리합니다. 그렇지. 공부 요리하면 괜찮아. 금지 행위 중 몇 개? 3개. 요리 공부합니다. 금지 행위 중 몇 개? 3개. 금지 행위가 총 7개 아닙니까? 뒷대가리 5번, 6번, 7번 간국이 뭐다? 3년짜리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한 개 나온 게 중개의뢰인과 뭐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 쌍방을 대리한 행위 그 3년짜리다.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을 대리한 행위. 그 다음에 뭐 정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그 정서의 매매를 업으로 한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죠? 그래서 뭐 이주자 저축 정서 이야기 티 나오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또 뭐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하거나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예를 들어서 투기 과열지구 내에 전매 제한이 대상이 돼 있는 아파트 분양권
너희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 조장하는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세 개가 몇 년짜리 검쟁이다? 3년짜리. 그래서 우리가 검쟁이 공부할 때 막 1년짜리 검쟁이, 3년짜리 검쟁이 하면서 공부했단 말이야. 그 1년짜리가 4개거든. 그럼 3년짜리 다 나왔어. 그럼 1년짜리는 뭐다? 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1년짜리 이미 뭐다? 검지행위 중에 몇 개? 검쟁이 중에 4개 가면 돼. 그 4개가 뭐고? 하면 검쟁이 중에 1, 2, 3, 4 하면 되잖아. 그 1번이 뭐예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행위. 그 다음에 2번은 뭐다?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셋째, 사례비, 수고비 등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 법정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뭐다?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검쟁이다. 또 한 가지가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거짓되는 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 4가지가 몇 년짜리 검쟁이다? 1년짜리 검쟁이. 항상 그래서 검쟁이 공부할 때는 항상 이게 검쟁이 많다라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1년짜리 검쟁이, 3년짜리 검쟁이 이렇게 말을 갖다 붙이고 끝내버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아까 말했잖아. 자격증 뭐 양도되어, 양도되어. 이거 티 나왔구만. 또 뭐 등록증 양도되어 티 나오면 되잖아. 그 다음에 뭐 이중 등록 티 나오면 되고. 그 다음 뭐 이거 이중 등록 티 나왔으면 뭐 이중 소속 티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중이 나왔으면 또 뭐 이중 사무소, 이중 사무소. 이거 티 나왔으면 뭐 임시중개시설물 티 나오죠. 맞죠? 이게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연결고리가. 맞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다 뭐한다? 뭐한다. 그 유사명칭 사용금지, 유사명칭을 사용했다 이 말이지. 또 이게 나왔으면 이것도 같이 등단한다. 잘 봐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맞죠? 그럼 또 제가 비슷한 문장을 또 하나 소개할게.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주어가 다르죠?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다 뭐한다? 뭐한다. 그 규정을 위반해도 몇 년이다? 1년. 그것도 맨 유사명칭이거든. 근데 요거는 공인중개사가 위반한 거고, 요거는 뭐다?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위반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오늘 교과서에서 했지.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이다. 반의사 불벌죄. 요것만 반의사 불벌죄다. 다른 것들은 반의사 불벌죄가 없어. 그러지. 또 있어요, 없어요? 기억이 잘 안 나네,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나오면 맞출까, 뭐. 하여튼 그런 식이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있죠. 또 어떻게 연습을 해보냐면, 제가 나눠드린 자료표에 보면은, 끝에 이런 식으로 괄로 적어 놓은 게 있나 없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행정처분을 적어 놓은 게 더 있다, 이 말이야. 그 예를 들어서 무등록 중개업은 괄로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오로지 3년짜리 형사처벌인데, 요거는 거짓 거밖에 부정한 법으로 등록한 거는 옆에다가 뭐, 절대적 등록 취소, 이런 게 돼. 3년짜리면서 뭐, 절대적 등록. 이건 검쟁이 3개는 3년짜리면서 다 뭐고, 상대적 등록 취소, 이런 게야. 그리고 자격정지도 적죠. 왜? 이 검쟁이를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뭐, 상대적 등록 취소.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하면 뭐, 자격정지 되니까. 그런 식으로 메모를 다 해놔는 거잖아. 이것도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돼. 이 검증이 4개니까 맹 상대적 등록 취소고 자격정지고, 자격증이 양도되면 자격 취소, 등록증이 양도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이중 등록도 절대적 등록 취소, 이중 소속도 뭐 절대적 등록 취소인데 요거는 소속도 위반할 수 있는 거 이거. 소속 위반하면 뭐 자격정지, 개업이 위반하면 뭐 절대적 등록 취소. 이중 사무소는 상대적 등록 취소, 임시 중개 시설물도 뭐 상대적 등록 취소. 요거는 행정처분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1년짜리 형사처벌 대상일 뿐이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런데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게 없어요. 그럼 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 이것도 뭐다?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게 없어. 알겠어요? 이것도 행정처분 대상이 될 게 없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자꾸 연습해 보는 거야. 표를 활용해 가면서. 그 다음 19번 문제 봐봐. 개업 공인중개사의 무슨 행위와 금지 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예쁘네. 방금 다 예쁘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억은 3년짜리죠. 쌍방대리니까. 니은은 중개사를 매매해보니까 1년짜리죠. 그 다음에 디귿은 정서잖아. 정서. 금지된 정서잖아. 3년짜리죠. 그 다음에 리얼은 보수 초과해서 받는 거잖아. 몇 년짜리다? 1년짜리잖아. 알겠어요? 그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하는데 기억이 오고 니은이 오네. 알겠어요? 기억, 니은 답 두 개. 1번. 20번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해서 같은 것끼리. 법정형 하는 말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벌금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의 벌금형 하는 요 표현이 무슨 형이다? 법정형 하는 게야. 거기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기억은 1년짜리잖아. 니언은 3년짜리잖아. 디귿도 1년짜리잖아. 임시. 리얼도 1년짜리잖아. 미엄은 무등록 중개니까 3년짜리잖아. 그러면 니언하고 미엄을 묶은 게 있나? 없죠. 그러면 기억하고 디귿 리얼 요 2번이네. 답 2번이 같은 것끼리 잘 묶어놨네. 알겠어요? 니언과 미엄을 두 개를 묶어놔도 잘 묶은 거지만 그게 없네. 알겠어요? 쉬었다가 합시다.